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벤자민 프랭클린. 걱정은 내가 우울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셸 브란. 수많은 현자들이 걱정에 대해서 당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걱정하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긴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지혜로운 노인들을 인터뷰하며 인생의 해답을 연구했던 칼 필레머 교수는 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걱정은 그만하라. 인생의 선배들은 걱정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다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나 역시 인생의 현자들과 같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때 난 30대 중반이었고 내 삶은 한창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좋은 대학에서 든든한 일자리도 마련했고 결혼도 했으며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연구 능력도 인정받아 다른 대학에서도 관련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학교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며 즐거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공기는 선선하고 맑았으며 나뭇잎들은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335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의 쾌활하고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교정 곳곳에 퍼졌다. 행복한 기분에 푹 빠져 교정을 천천히 달리던 중 내 마음속에서는 36살의 나와 20살 초반의 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0살 초반의 나는 인간관계와 돈 문제, 진로 문제, 직업 전망 등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도 그럴 거지. 20대의 나는 5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불황 속에 졸업을 했다. 동기들과 나는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고학력 택시 운전기사나 전화 상담원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차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걱정의 차이는 24세 나에게 36세 내가 말했다. 진정하고 그만 걱정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걸 24세 내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상상 속에서 나는 덜 성숙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 다 괜찮잖아. 그런데도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낭비하고 있어. 이날의 기억 덕분에 걱정을 그만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교훈이야말로 내게는 특히 절절하게 와닿았다. 이 문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걱정은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걱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걱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평생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존 알론 존은 말수가 적었다. 그는 내 질문에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그게 다였다. 발레리 암스트롱은 전직 의사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그녀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면 제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몰라 두려워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 아닐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연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설령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에너지만 빨아먹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보를 모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세요. 걱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하며 살아왔잖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제임스 후왕은 이렇게 말했다. 왜 걱정하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곤 하지. 사사건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한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네.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삶의 해답은 이거야. 다가올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그냥 두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말을 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무슨 핑계를 댄다 해도 걱정은 필요 없는 짓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등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앨리스 로세트는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고 여전히 일을 하는 92세 남편이 있다. 네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오랫동안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도왔다. 앨리스는 걱정이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역시 바꿀 수 없지. 나는 진정으로 삶과 타협할 줄 알게 되었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후련하게 살고 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아등바등 갖은 노력을 다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석기시대의 혈거인이나 호빗 쪽이 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알고 싶었다. 도대체 걱정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자 앨리스가 답했다. 평온하고 잔잔한 기분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주지. 그리 오래전도 아니야. 내 딸들 중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곤 할 테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지. 물론 딸이 염려되었지만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정을 크게 잃는 법은 없다네. 인생의 현자들이 겪으며 살아온 숱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비극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해도 괜찮다고 할 줄 알았다. 경제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걱정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이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독이라고 말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노후에 걱정하느라 낭비한 시간들을 되돌려 받고 싶다며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걱정은 독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훈을 떠올리며 되새기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마다 인생 걱정거리들이 비켜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 교훈을 주문처럼 외고 있다. 이 외에도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인생의 현자들이 걱정을 떨칠 때 활용했던 특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하다 보면 저마다 나름의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을 버리는 법.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걱정하라. 인터뷰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100세가 넘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된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엘리노어 메디슨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엘리노어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날 일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아주 많이 걱정된다면 일단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걱정은 자네와 자네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하지만 안 하려 해도 어찌할 수 없이 걱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면 걱정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걱정은 아무 이득도 없어. 그러니 한 번에 걱정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고 나머지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걱정하는 거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만 걱정하는 거야. 둘째,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다. 루시 로아는 젊었을 때 숫기 없는 성격과 대인 공포증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지금 80이 된 그녀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성격을 극복했다. 루시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 역시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설 일이 생길 때마다 할 말을 미리 적어두는 거야. 가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수술하고 비슷해. 걱정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나는 걱정이 될 만한 일들에는 모두 대비를 했어. 난 신의 품 안에 있고 내 주변에는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해. 이 충고는 많은 인생의 현자들도 했던 말이다. 그들은 걱정과 걱정을 크게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황 파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무도 하찮은 사소한 일 한 가지에 집착하며 걱정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유동 불안이라 한다. 조슈아 베이트먼의 말에는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거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이유라도 알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X가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때론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걱정이 아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 후의 여파도 경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수용적 태도를 걱정의 해결책으로 추천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많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풍토병이다. 걱정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 이 교훈을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과 걱정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느라 행복을 놓치게 되고 걱정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미래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재를 사는 평안한 일상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